현재 세계 방산은 한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흐름에 기름을 부은 셈입니다. 전쟁 시작 이후 러시아의 무기 성능이 기대 이하로 드러나면서 기존의 강국들은 한국을 대안으로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무기는 이제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비효율적인 시스템과 기술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못한 덕분에 많은 국가들은 새로운 파트너시피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우수한 방산 기술과 잘 갖춰진 생산 능력을 통해 대체 무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방산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K2 전차, F-35 전투기, 천무광격 다연장 로켓 시스템 등은 기술력과 치밀한 설계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 있는 한국산 무기들은 다른 나라들에게 더 높은 신뢰성과 성과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방산 협력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국가들에게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폴란드 등 여러 나라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주도의 글로벌 방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한국의 방산 산업은 정부의 지원을 뒤로 업고 해외 진출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산 전시회와 국제 포럼에 참여함으로써 한국 방산 제품의 신뢰성을 알리고 있으며 이는 해외 파트너와의 신뢰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 방산 제품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매력적입니다. 기존 강국들이 부각하는 높은 가격과 달리 한국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성능을 제공함으로써 해외 수출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주변국의 방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세계 방산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것은 단순히 우연이나 운이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여 성장한 한국의 방산 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할 것이며 각국의 방산 협력 관계에서 필수적인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이 무기 수출 대국으로 자리 잡으면서 일본의 방산 산업에 심각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며 국제 무기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고 일본은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한국의 무기 수출 증가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한국은 방산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왔고 이를 통해 첨단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과거의 군사적 특성과 평화 헌법에 의해 방산 수출의 제한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방산 정책을 재조정하고 방산 수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의 경쟁에서 쉽게 앞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기술의 독자적 개발이다. 방산 산업에서 한국은 외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일본은 내수 중심의 개발에 의존해왔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방산 기술이 국제적으로 뒤처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성공적인 방산 수출 모델은 일본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더 공격적인 마케팅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한편 국내 방산 기술 혁신에도 집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무기 수출 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과거의 장벽을 넘어서야 하며 최신 방산 기술을 확보하고 국제 협력을 증진하여 고유의 방산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다. 일본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다면 미래의 방산 시장에서 다시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유럽에서는 한국산 K2 전차 수입에 대한 검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K2 전차는 뛰어난 성능과 첨단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유럽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최적의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유럽산 전차는 가격이 비싸고 제작 기간이 길어 여러 어려운 점이 있다. 대부분의 유럽산 전차는 고비용 구조로 인해 예산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는 군 현대화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의 동부 유럽 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시간은 항상 부족하게 느껴진다. 이처럼 유럽 각국은 더욱 신속하게 전차를 도입하고 배치할 필요가 있다. K2 전차는 신속한 생산 능력을 자랑하며 기동성과 화력 면에서도 최상급을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빠른 납품 일정과 효율적인 사후 지원 시스템으로 군의 직접적인 요구를 완벽히 만족시킬 수 있다. 유럽은 전략적 협력을 통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방위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 K2 전차는 실질적으로 유럽 각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 무기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전차 도입은 방어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K2 전차의 도입 검토는 유럽 방산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빠른 의사결정과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유럽은 신속하게 효과적인 방어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전체적인 안보 환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유럽의 정치적 및 군사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차세대 전차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유럽은 한층 더 강력한 방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군사 전략과 기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특히 K2 전차와 T-90 전차의 비교는 그들의 전술적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K2 전차는 한국에서 개발된 튼튼하고 첨단의 전투 차량이다. 이 전차는 경량화와 고속 성능, 그리고 정밀한 사격 시스템으로 한국 방위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강력한 포신과 최첨단 전자장치로 무장한 K2는 적의 방어선에 대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며 현대 전장에서의 무력 시위를 상징한다. 또한 기동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이 전차는 다양한 전술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반면 T-90 전차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무기체계의 상징이다. 이 전차는 비교적 구식인 설계임에도 불구하고 튼튼한 방어력과 강력한 화력을 자랑한다. T-90은 복잡한 전투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작전할 수 있도록 다각화된 전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브라운 워터 전투에 적합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다양한 성능 비교에 있어 K2와 T-90의 차이점은 명확히 드러난다. K2의 혁신적인 기술력은 현대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군의 전투력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반면 T-90은 여전히 구식 전투 차량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고 러시아의 군사적 위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변화와 기술 발전은 제3국의 군사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K2 전차의 성공적인 실전 배치는 러시아의 전투 전술에 일종의 도전 과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군사적 균형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K2와 T-90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분석하는 것은 현대 전쟁의 진화 방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호주, 캐나다, 한국산 잠수함이 군사 전략의 새로운 장을 여는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잠수함들은 각국의 해양 방어력을 강화하며 지역 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기제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잠수함의 주요 임무는 적의 해상 활동을 감시하고 해양 접근성을 제한하여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다. 호주는 최근 아우쿠스 동맹을 통해 첨단 핵잠수함 기술을 획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해양 방어의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 잠수함들은 장거리 작전이 가능하며 적의 해상 통제를 저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우위를 제공한다. 호주의 이 결정은 지역 안보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신뢰를 반영하며 아시아 태평양의 전략적 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캐나다는 북극 및 대서양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특한 잠수함 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캐나다는 해양 자원의 수출을 촉진하고 해양 경찰 작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캐나다의 잠수함은 지역 방어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아 북극 지배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제적 해양 법규 준수를 통한 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한국산 잠수함의 발전은 아시아의 군사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한국의 최신 잠수함인 KSS-II는 스텔스 기술과 고성능 무장을 통해 적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잠수함은 동북아시아에서의 해양 군사력 균형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한국의 방어 전략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호주, 캐나다, 한국의 잠수함들은 단순한 군사 자산을 넘어 각국의 해양 방어력을 상징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긴장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러한 잠수함의 개발 및 배치는 각국의 외교 및 군사 정책에 긴밀히 얽혀 있으며 앞으로도 이 지역에서의 군비 경쟁과 협력의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